세상이 움직이기 전에 당신의 마음이 움직인다. 당신이 보는 것, 당신이 믿는 것, 당신이 마음속으로 명령하는 것이 먼저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는 흔들림이 있고 그 흔들림이 곧 외부 세계의 파동이 된다. 운명은 우연을 따르지 않는다. 명확함을 따른다. 세상은 당신의 탁상 위의 희망이나 바람에 반응하지 않는다. 당신의 명확한 의도에 반응한다. 대다수가 세상을 바꾸려 애쓰는 동안 진정한 장인들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에게 복종한다. 이 말을 가슴 깊숙이 새겨라. 당신이 바꾸고자 하는 모든 것, 당신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모든 세계는 당신이 먼저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한다. 지금 이 영상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마음의 내부를 여행한다. 흔들리는 마음을 발견하고 그 흔들림을 묻고 그것을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힘으로 바꾸는 길이다. 그리고 이 여행의 첫 걸음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진동이 곧 외부 세계의 반응이 된다. 이제 당신이 마음의 중심을 이해하고 그 중심에서 명령을 보내는 법을 배우기 위해 나아가 보자. 다음 장에서 당신이 명령을 보내는 자리인 그 마음의 기관을 들여다본다. 당신의 마음은 단순한 사고의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명령의 본부다. 당신이 생각을 품는 순간 그 생각은 보이지 않는 신호가 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그 신호는 방향을 가진다. 그것은 요구하고 끌어당기고 조직한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이 보내는 그 명령에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기 시작한다. 결정하지 않는 자는 환경에 끌려다닌다. 결정하는 자는 환경을 창조한다.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이다. 누군가는 하루의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내부에서 이 길이다라고 결정하며 온 우주를 그 길에 맞춰 움직이게 한다. 나는 잘 모르겠어. 이게 맞는지 확신이 없어. 이런 말들은 마음의 에너지를 흩뜨리고 그 흩어진 에너지는 세상에서도 흩어진 결과로 돌아온다. 반대로 나는 이것을 원한다.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내면에서 결정된 사람은 그 결정을 중심으로 사건, 사람, 기회가 끌려온다. 그것이 마음이 명령하는 힘이다. 이제 당신은 질문해야 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생각으로 어떤 세상을 호출하고 있는가? 당신의 마음은 무력한 공간이 아니다. 그곳은 세상을 움직이는 시작점이다. 이제 그 시작점에 온전히 자리하라. 흔들리는 대신 결정하라. 의심하는 대신 명령하라. 기억하라. 결정하지 않는 자는 노예로 살아간다. 결정하는 자는 창조자로 태어난다. 방향 없는 마음은 바람에 휘날리는 깃털과 같다. 하루가 흘러가고 또 하루가 지나도 왜 사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모르는 채 그저 해야 하는 일만 반복한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었다고. 정해진 목적이 없는 마음은 깨진 나침반과 같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영혼은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휘둘리며 자신의 길이 아닌 길을 걷게 된다. 삶의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다. 그 에너지를 하나의 방향으로 모을 때 그때 비로소 현실이 움직인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당신이 마음을 비워둔다면 세상은 그것을 채워버린다. 광고, 비교, 소셜미디어, 타인의 기대, 과거의 상처로 당신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세상이 당신을 삼킨다. 그러니 지금 선택하라. 당신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이 당신의 불을 붙이는가? 무엇이 당신을 깨우는가? 당신의 목적은 거창할 필요 없다. 그것은 단지 깊은 진심에서 우러나야 한다. 그 목적이 정해지는 순간 마음은 방향을 갖고 혼돈은 사라지고 세상은 질서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목적은 삶의 중심축이다. 그 축이 흔들릴수록 삶 전체가 흔들린다. 하지만 중심이 딱 잡히는 순간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삶을 견디지 않는다. 삶을 창조하기 시작한다. 다음 장에서는 그 창조의 중심이 되는 비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것이 당신을 끌고 가는 힘이자 사람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기장이 된다. 말은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진짜 리더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그의 눈빛, 그의 존재, 그의 침묵 속에서도 어떤 에너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다. 비전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영혼이 품은 이미지다. 내면 깊은 곳에서 형성된 그 그림은 삶 전체에 방향을 주고 주변의 사람, 기회, 영감을 끌어당긴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 그는 조급하지 않다.
그는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 그의 존재만으로 공간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고 그가 가는 길에 동참하고 싶어진다. 반면 비전 없는 사람은 자꾸만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며 자신조차도 확신 없는 미래를 말하려 애쓴다. 나폴레온 힐은 우리에게 말한다. 강력한 비전은 마그넷과 같다. 그것은 삶의 질서를 끌어당기고 세상의 흐름을 바꾼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 당신이 눈을 감고 떠올릴 때 온몸이 진동하고 심장이 빨라지는 그 그림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언어다. 그 언어는 말보다 강하다. 그 언어는 세상을 이끈다. 비전을 가진 자는 길을 묻지 않는다. 그는 길을 만든다. 그는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 그는 상황 위에 자신의 에너지를 새긴다. 기억하라. 비전은 말이 아니라 진동이다. 그 진동은 삶을 통과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깨운다. 이제 그 비전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이 당신의 삶에서 지배적인 생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고 현실을 지휘하게 하라. 우리는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않는다.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마음속을 가장 오래 점령하고 있는 그 이미지, 그 감정, 그 이야기가 당신의 현실을 형성하는 중심이 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생각하는가? 잠들기 전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만드는 세상의 밑그림이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한다. 많은 이들이 원한다고 말한다. 풍요를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성장과 사랑을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건 두려움, 의심, 실패의 기억이다. 그렇기에 그들이 끌어당기는 현실 또한 그 두려움과 의심의 그림자가 된다. 마음은 진공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당신이 자리를 내어주면 그 자리를 무의식이 채우고 그 무의식은 습관화된 생각으로 당신의 운명을 이끈다. 그러니 의도하라. 당신의 마음을 채우는 지배적 사고를 선택하라. 의심 대신 결단을 품고 두려움 대신 선명한 이미지를 반복하라. 슬픔 대신 감사의 파동을, 불안 대신 성취의 확신을 주입하라. 처음엔 어색할 것이다. 가짜 같고 억지 같고 믿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반복은 진실을 만든다. 지배적인 생각은 결국 현실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한다. 기억하라. 당신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현실로 만든다. 그 익숙함을 바꾸지 않으면 삶은 반복된다. 그러니 오늘부터 연습하라. 당신의 마음이 가장 자주 떠올리는 생각을 점검하라.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지배하라. 이제 그 생각에 감정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왜냐하면 차가운 생각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차가운 생각은 현실을 움직이지 못한다. 논리만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건 언제나 감정이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생각은 파동이 되고 그 파동은 현실을 진동시킨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욕망은 모든 성취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그 욕망은 단순한 바람이나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불타는 열망이다. 몸 전체가 반응하고 심장이 빨라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진동이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생각에 감정이 없으면 우주는 반응하지 않는다. 당신이 무엇을 원한다고 말하더라도 당신의 감정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반대의 현실을 창조하게 된다.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다. 너무 민감하면 안 되고, 너무 욕망하면 안 되고,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그 이성적 억제는 당신의 내면의 엔진을 꺼뜨렸다. 그리고 그 꺼진 마음은 더 이상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지금 당신은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당신의 감정과 당신의 욕망과 당신의 진짜 불꽃과 감정은 단순히 폭발하는 에너지가 아니다. 그것은 방향을 줄 수 있는 연료다. 당신이 그 연료를 제대로 사용한다면 두려움조차도 추진력이 될 수 있다. 분노조차도 창조로 전환될 수 있다. 상실감조차도 비전의 뿌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배워야 한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불붙이는 기술을 기억하라. 생각은 구조를 만들고 감정은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제 당신의 감정이 깨어났다면 그 불길 위에 무엇을 올려놓을지 결정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무기로 바꾸는지 살펴보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건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창조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끝까지 본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이심은 실패보다 더 많은 꿈을 무너뜨린다. 실패는 가르친다. 그러나 의심은 시작조차 못하게 만든다. 그것이 더 무섭다. 눈에 띄지 않기에 조용히, 그러나 깊게 당신의 가능성을 갉아먹는다. 믿음은 종교적 개념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심리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의 힘이다. 당신이 반복해서 믿는 생각은 무의식의 언어가 된다. 그리고 무의식은 당신이 바라보는 세상, 결정하는 방향, 행동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을 조종한다. 이것이 왜 비밀병기인가? 왜냐하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믿음이 당신의 목소리, 눈빛, 태도, 결단, 심지어 당신의 기회마저도 결정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글을 읽고 목표를 적어본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난 안 될 거야. 지금은 아니야. 난 자격이 없어. 라는 은밀한 자기 확신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주는 그 속마음을 듣는다. 항상 듣고 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다. 반복을 통해 믿음을 심는 것. 말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또 말하라. 처음에는 거짓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그 거짓된 말이 무의식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느 순간 진짜가 된다. 믿음은 근거 있는 확신이 아니다. 믿음은 먼저 확신하고 그 후에 근거가 따라오게 만드는 힘이다. 기억하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가장 깊이 믿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된다. 이제 그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려면 당신은 생각의 규율, 즉 자기 정신을 관리하는 내적 훈련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 생각을 지배하는 훈련이 어떻게 당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세우는지를 살펴보자. 긍정적 사고는 낙관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눈가림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내면의 통제권을 되찾는 고요한 훈련이다. 나폴레온 힐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는다. 즉, 당신이 허락한 생각만이 당신의 감정, 행동, 결과를 결정하게 된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퇴장시켜야 한다. 생각은 자동적으로 흐른다. 과거의 상처, 실패의 기억, 비교, 걱정, 그것들이 아무런 허락 없이 들어와 당신의 하루를 점령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당신이 문지기가 되어야 한다.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물어야 한다. 이 생각은 나를 강하게 하는가, 약하게 하는가? 약하게 만드는 생각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현실적이라 해도 거절하라. 그것이 진짜 긍정이다. 무조건 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다. 생각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처음엔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낡은 사고는 자꾸 돌아온다. 하지만 당신이 그때마다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면 그 훈련은 결국 힘이 된다. 긍정적 사고는 스스로를 속이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다시 일으키는 기술이다. 넘어질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선택할 수 있다. 긍정은 진짜 힘이다. 그 힘은 당신을 외부 환경의 희생자에서 삶의 창조자로 변화시킨다. 기억하라. 긍정은 연약함이 아니라 가장 깊은 자기 결정권의 표현이다. 당신이 생각을 통제하는 만큼 당신은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 이제 그 훈련 위에 강력한 도구 하나를 더할 시간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결정의 수준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멘토를 소개하자.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 결정하고 고민하고 방향을 잡는다. 문제는 그 누군가가 때때로 두려움, 과거의 그림자, 타인의 목소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나폴레온 힐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조언자 멘토를 마음 안에 두라고 말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들처럼 행동하라. 힐은 생전에 매일 밤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마음속에 초대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그들은 그의 무의식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그에게 지혜, 용기, 명확함을 주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상상하는 이미지를 현실처럼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반복되면 당신은 그 에너지와 연결되고 결정의 질이 달라진다. 당신의 사고 수준이 확장된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내면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당신이 고민할 때, 결정 앞에 설 때, 당신은 어떤 에너지의 시선을 느끼는가? 과거의 비난인가? 부정적인 기억인가? 아니면 당신이 존경하는 어떤 인물의 깊은 통찰력인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만의 멘토들을 마음속에 모셔라. 그들은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 당신의 이상이 형상화된 상징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정기적으로 회의하라.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결정하라. 무의식은 응답한다. 당신이 그들을 실제로 대하면 그들은 실제의 지혜로 당신을 이끈다. 기억하라. 당신이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는가가 당신의 운명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제 그 내면의 힘이 자리 잡았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단 하나다. 당신이 누구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마지막 장에서 세상이 당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내면의 의지에 대해 이야기하자. 세상은 강해 보인다. 복잡하고 냉정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은 결국 한 사람의 꺾이지 않는 의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 말이 아닌 에너지, 비명이 아닌 침묵, 억지가 아닌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명확한 방향성. 그것이 진짜 힘이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다. 불굴의 의지는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왕처럼 생각하라. 세상은 당신을 왕처럼 대할 것이다. 이 말은 자존심이나 허영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 존재의 근본적 권리를 인정하는 선언이다. 나는 단순히 버티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 삶의 설계자이며 내 안의 의지는 현실을 굴복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외부의 인정, 환경의 변화,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린다. 하지만 진짜 전환은 자신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내가 나를 인정한다. 내가 내 방향을 정한다. 그리고 내가 꺾이지 않기로 결심한다. 당신의 내면이 이 길이다라고 말할 때 그 길이 아직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길은 당신의 발걸음 아래서 새롭게 만들어진다. 당신이 외부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내부의 의심에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걸어간다면 세상은 결국 당신의 확신에 굴복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당신의 의지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를 바꾸는 창조적 명령이다. 그러니 왕처럼 생각하라.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을 믿고 세상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마라. 당신이 꺾이지 않을 때 세상은 방향을 바꾼다. 지금 당신은 알게 되었다. 세상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그 반대다. 당신의 마음이 움직여야 세상이 움직인다. 당신이 품은 욕망, 선택한 비전, 매일 반복한 생각, 그리고 꺾이지 않는 믿음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현실을 다시 쓰고 있다. 나폴레온 힐의 가르침은 단순한 성공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이다. 그는 우리에게 말한다. 인생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내면을 지배하는 자가 운명을 지배한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혼란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명확한 목적과 비전으로 세상을 움직이게 만들 것인가? 기억하라. 당신이 매일 품는 지배적 사고, 그 생각에 실리는 감정의 진동, 그리고 끝까지 믿고 선택하는 의지는 세상의 조건을 초월한 진짜 권력이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라. 당신의 하루를 의도된 이미지로 시작하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비전처럼 느껴보라.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에너지를 방향 있는 행동으로 바꿔보라. 매일 밤 당신의 보이지 않는 멘토들과 대화하라. 그들은 당신 안에 존재하는 가장 높은 지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 자신을 꺾지 마라. 당신의 의지가 굽히지 않을 때 현실은 결국 그 의지 앞에 길을 내준다.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늘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 왕처럼 생각하라. 당당하게, 조용하게, 흔들림 없이. 그리고 기다려라. 세상은 그 에너지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다. 당신의 마음은 단순한 생각의 저장소가 아니라 세상의 명령을 내리는 본부라는 것을. 당신이 품은 목적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축이었고 당신의 비전은 사람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기장이었으며 당신의 지배적 사고는 삶의 방향을 조율하는 나침판이었다. 감정은 그 모든 것을 살아 숨쉬게 했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장벽을 무너뜨렸다. 긍정은 단순한 미소가 아닌
자기 정신을 수호하는 훈련이었고 당신의 보이지 않는 멘토들은 당신을 더 높은 지혜의 영역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꺾이지 않는 의지는 이 모든 여정을 현실로 바꾸는 불꽃이었다.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다. 당신은 현실의 창조자다. 당신은 기다리는 자가 아니다. 움직이는 자, 결정하는 자, 명령하는 자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3가지를 기억하라. 매일 아침 당신의 비전을 다시 떠올려라. 그것을 이미지로, 감정으로, 선언으로 현재화하라. 마음속의 회의를 열라. 당신의 멘토와 대화하라. 그들의 에너지로 사고하고 그들의 시선으로 결정을 내리라. 생각을 훈련하라.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생각은 거절하라. 당신을 강하게 하는 생각은 매일 반복하라. 반복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현실이 된다. 당신은 가능하다. 당신은 준비되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은 결국 당신의 선택에 응답할 것이다. Think like this, and the world will obey. 이제 그 첫 번째 생각을 품고 당신의 현실을 다시 써내려가라. 그리고 매 순간 자신에게 속삭여라. 나는 창조자다.